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연수 진행을 할 부산 해운대 초등학교 교사 조기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생님 7분밖에 안 들어와 계세요. 근데 저희 여기 강의실도 카메라가 하나 있는 거고 하니까 6분 계신데 서로 얼굴 한번 보면 안 될까요? 불편하시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연수에서 뭐 질의응답이 거의 주로 이루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도 아마 대동소이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서로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 오늘 지금 연수에 신청하신 분이 20분 정도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이 참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카메라를 좀 켜주시고 이렇게 서로 눈도 좀 맞으면서 맞추면서 이렇게 연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어, 여기는 선생님들 이름을 화면에 안 보입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카메라를 켜주신 남자분 세 분이 나왔습니다. 다 남자분이실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이 파트 연수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 그 온라인 콘텐츠 이렇게 교과서를 만드는 연수는 여선생님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게 유지보수 관리 뭐 이렇게 나가면 대부분 남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인의초등학교의 박미진 선생님은 여선생님인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이 전부 다 이름만 봐도 다 남자분인 것 같습니다. 제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얼마만큼 이제 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했던 뭐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연수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바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아, 우리 학교는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상당히 유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될까요? 예, 정말, 선생님, 이게 안타까운 게 선생님 성함이 안 보여요. 예, 우리 주음은 이름 바로 뜨는데 안 보여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뒤에 캐비넷이 많은 곳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서 까만 마스크를 쓴 선생님께서 손으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이크가 불편하시면 네, 이렇게 응답하면 좋을 것 같네요. 뭐 돈 달라는 건 아니니까. 자, 선생님 오늘 저는 연수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오늘 제가 맡은 파트가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선도학교 관련한 기기 구매 및 관리, 인프라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기기 구매 및 관리가 거의 인프라 영역이기 때문에 따로 인프라 영역이라는 말이 없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연수 주제를 받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 해운대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올해 22년 차 교사입니다. 자, 오늘 연수는요, 이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진행했으면 싶습니다. 구매 대상 단말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기기를 구매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럼 세 번째는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은 없을까? 네 번째는 인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영역들을 좀 모아가지고 제가 인프라라는 곳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50분 가량 되는 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전에 하나만 여쭙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손이 있잖아요. 이렇게 X도 있고 하니까 굳이 마이크를 안 키셔도 될 것 같은데 학교에서 기기 구매를 완료하신 분 이렇게 손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완료하신 분. 예, 지금 이런 분들은 기기를 어떻게 구매할 건지는 사실 다 필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조금은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우리 기기 구매를 해야 된다 한번. 기기 구매를 해야 된다. 없습니까? 지금 카메라 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카메라 끄신 분들은 채팅창에 넣어 주시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박 선생님이시죠? 지금 카메라 켜신 선생님께서. 예, 쌤 여기 웹엑스도 이름이 나오는데요? 네. 박미진 선생님 기기를 학교에서 구매하셨어요? 네. 다 구매를 했는데 지금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연수를 하는 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카메라 안 켜신 분도 계셔서 순서대로 진행을 한번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한 번만 물을게요. 선생님 혹시 안드로이드 태블릿 사신 학교 예 안드로이드 태블릿? 예 안드로이드 태블릿. 그럼 이제 뭐 삼성 건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애플 아이패드 사신 학교. 아이패드가 오늘 많고요. 저는 이제 오늘 3개 다 이야기 그 크롬북 크롬북 다 모였습니다. 다 모였죠. 노트북은 이제 지금 카메라 켜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일고등학교 한 군데 있는데 여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기 구매 대상 단말기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크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로 제가 적었어요. 안드로이드 OS의 단말기, 그다음에 아이패드 OS. 사실은 지금 이제 아이패드를 구매한 학교가 3군데 있지만 이 OS의 이름은 애초에는 아이패드 OS가 아니었죠. 올해 나온 이름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iOS라고 우리가 불렀고요. iOS는 아이폰 OS의 이제 약자였는데 아이패드의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이제 OS를 패드 기준으로 자기들이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아이패드 OS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크롬 OS 사용하는 크롬북이 될 거고요. 네 번째가 윈도우 OS 쓰는 일반 노트북 그런 형태로 아마 구매를 할 수 있는데 많은 학교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윈도우 OS는 안 사고 있는 걸로 알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비싸니까. 그래서 요 OS도 뭐 이미 제가 PPT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씩 한번 더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일 기계를 다 구매하셨나요, 선생님? 아이패드 구매하신 학교는 전부 아이패드만 구매하셨어요? 예, 전부 아이패드. 아닌 학교도 있고요. 그렇죠. 예, 아닌 학교도 있고. 우리 피드백이 가장 좋은 이 까만 마스크의 선생님께서는 이제 단일 기계 아이패드로 다 하셨고요. 그다음에 두 기계 이상을 섞어서 구매하신 분 계십니까? 두 종류 이상의 기계를 섞어서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 종류의 기계를 구매했어요. 아이패드랑 이제 삼성의 갤럭시 이제 탭 S 시리즈 예 그다음에 이제 크롬북까지 요렇게 세 개를 다 구매했었는데 이 구매하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시도마다 많이 달랐었습니다. 일단 OS 형태를 한번 보면 안드로이드 OS는 선생님 우리한테 가장 익숙합니다. 가장 익숙한 형태의 OS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 많은 선생님들께서 별도의 연수를 하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어느 정도 쓰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OS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업 형태에 적용이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썼고요. 학생들의 창의적 산출물 제작이 쉽다 이렇게 썼는데 학생들의 창의적 산출물 제작이 쉽다는 말은 다른 OS는 쉽지 않다는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쉽지 않은 OS는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크롬 OS입니다. 크롬북을 쓰시는 학교는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긴 상당히 좀 어렵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아이패드 OS는 이렇습니다. 초기 적응이 다소 어려운 OS다. 그래서 아이패드는 관리가 조금 불편합니다. 관리가 상당히 불편하고 근데 이 관리를 한 번만 해보면 가장 관리하기 쉬운 OS가 사실은 아이패드 OS예요. 애플의 기기는 적응이 어려워서 그렇지. 적응을 하고 나면 다른 기계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기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산출물 제작이 아주 쉽고 강력하다 이렇게 썼죠.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 썼던 내용이 쉽다라고 썼는데 아이패드 OS에서는 아주 강력하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지금 제가 저에게 가격 상관없이 어떤 한 종류의 기계를 사가지고 학교를 운영해 볼래? 이렇게 누가 물어보고 권한을 준다면 저는 고민 없이 아이패드를 삽니다.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이 학교에서 구매했다고 하는 그 기계를 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맨 마지막 줄이에요. 학생들의 창의적 산출물 제작이 아주 쉽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모인 선생님들의 공통점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 학교기 때문에 모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기기를 관리하는 선생님들께서 지금 들어와 계시겠지만 지금 옆방과 제 옆방에 두 군데 방에 가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수업에 적용하실 건가에 대한 그런 연수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기기를 산다는 건
사실은 저희 선도 학교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이 기기를 사서 선도 학교에 가장 유용하게 쓰겠지만 이 기기를 사서 선도 학교 이외의 프로젝트나 다양한 활동들에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학생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 많은 기계가 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제 아이패드 OS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상황에서 아주 멋진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OS를 구매했다고 해서 나쁜 선택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OS가 보시면 이제 크롬 OS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롬 OS는 되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저렴한 OS고, 크롬 OS가 있는 노트북을 우리가 이제 크롬북이라 그러죠. 크롬북이 많이 판매가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저렴하기 때문이고 배터리가 오래 갑니다. 배터리가 오래 가는 또 이유는 배터리가 큽니다. 그래서 큰 배터리를 장착해서 크롬북은 상당히 생각보다 무거워요. 무거운 대신에 배터리를 오래 쓰는 거고, 그다음에 크롬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OS이기 때문에 인터넷 브라우저에 국한된 활동들에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OS를 운영하는 학교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제가 볼 때는 구글 클래스룸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국의 상황들이, 시도 상황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어디냐면 대구에 있거든요.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대구광역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구글 G 스윗이죠. 올해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이름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생용 관리 계정을 대구광역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부산 같은 경우만 봐도 시교육청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위 학교별로 신청을 해서 움직이니까 아주 적은 수의 학교, 그리고 아주 열과 성을 다하는 누군가 A라는 한 선생님이 있는 그 학교들만이 신청해서 운영할 수 있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계신 시도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크롬북을 주문한 학교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계정을 학교에서 갖고 있어야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크롬북을 제대로 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용하면 관리 자체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집중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에게 아주 유리한 단말기입니다. 아주 유리한 단말기고, 그 크롬 OS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글 클래스룸 이외에도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의 앱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지만, 사실 구글 크롬 OS를 한번 찬찬히 얘들의 태생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면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기 위한 단말기죠. 그래서 아주 저사양인데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크롬 브라우저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하니까 시장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 스토어를 갖고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의 앱들이 안드로이드 단말기처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스마트 패드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무거운 앱들은 잘 돌아가지도 않고, 작년에 나온 포인트랩에서 만든 크롬북 같은 경우는 자이로 센서 같은 것들이 좀 없어가지고 사실 실감형 콘텐츠, AR, VR 이런 것도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올해 이제 좀 몇 개 모델이 더 나왔죠. 에이수스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레노버라든지 이런 크롬북들은 좀 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긴 하지만, 그래도 사양이 조금 낮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으나 조금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쓴 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확장성이 아주 부족하다 이렇게 썼고요. 네 번째 단말기,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당장 급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학교마다 좀 다른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꼭 전달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불편하시더라도 있습니다. 윈도우 OS는 그냥 한 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가장 비쌉니다. 가장 비싸고, 여기 제가 하나 안 쓴 게 뭐냐면, 조금 좋은 말만 쓰려다 보니까 안 쓸 수밖에 없었던 그 두 번째 줄이 뭐냐면, 에러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 요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말기는 요 정도가 됐고요.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한 반 정도가 아이패드 OS고 안드로이드 OS랑 크롬 OS를 다 같이 지금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경북초에 경북초등학교 김경원 선생님, 성일고등 염정훈 선생님은 기기를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이제 케리스 측에서 들은 바로는 아직까지도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기기 구매가 안 된 학교가 절반 이상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기 구매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담았어요. 네 가지. 첫 번째는 이제 공동구매, 시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학교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구체적인 실제 이름이 좀 복잡하죠.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입찰.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입찰인데 이걸 이제 마스 2단계 이렇게 보통 행정실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스 2단계 입찰이 있고요. 세 번째가 우리가 일반 입찰이 있고 네 번째가 일반 구매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한 번씩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구매는 학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냥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 보내면 교육청에서 온 공문대로 그냥 신청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물건이 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형태인데 가장 쉬운 반면 가장 큰 약점이 사후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거죠. 사후 관리가 좀 어려워서 그냥 물건만 주고 가버리고 그 이후에 조금 우리가 좀 부탁을 했으면 학교 입장에서 이제 서비스를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잘 없다는 거. 하지만 이제 구매 과정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 깔끔합니다. 공동 구매가 있고요. 아마 대부분의 학교는 공동 구매가 오면 신청을 하는데 공동 구매로 물건을 사고 되게 만족도가 높은 학교는 거의 본 적은 제가 없어요. 예. 두 번째 경우는 다수 공급자 2단계 경쟁이라고 해서 마스 2단계 입찰입니다. 마스 2단계 입찰로 선생님 물건 주문하신 학교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예, 한 학교 있습니다. 한 학교. 마스 2단계라는 거 어떤 거냐면 이 단계라는 말이 좀 웃긴 거예요. 2단계 하니까 뭐 좀 복잡한 건데 사실 학교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2단계라고 하는 2단계는 뭐냐면 1단계는 업체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는 자체를 1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의 과정이 이제 2단계라 보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물품 선정위원회를 통하고 규격하고 사양을 검토하고 이제 5개 이상의 경쟁 업체인데 5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학교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 5개 업체를 조달청에 올리는 거예요. 5개 업체를 조달청에 올리고 그 보면 이제 평가 방법을 선정하는데 그 평가 방법이 종합평가 뭐 표준평가 이런 거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별 필요 없고요. 그냥 행정실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행정실이 가끔씩 선생님 이런 거를 선생님한테 자꾸 미룰 때가 있죠. 그런 학교 정말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하세요. 이거 뭐 담당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행정실 보고 "시교육청 재정과에 문의해서 당신이 하세요."라고 이야기만 해 주면 됩니다. 행정실도 사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초임 행정실장이라든지 요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는 본인도 잘 모르는 케이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학교에서 잘 모르면 시교육청 재정과에 문의해서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바로 응대를 해 주고요. 이거는 만약 행정실하고 사이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직접 시교육청에 문의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온라인 콘텐츠하는 교과서 선도학교가 5천만 원 이상 일반 물품이에요. 5천만 원 이상 일반 물품이라서 원칙적으로 이 마스 2단계 입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물건을 사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학교도 상당히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는 작년에 물건을 샀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이렇게 입찰을 안 했어요. 그냥 아까 다에 나오는 일반 입찰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시교육청 재정과에 문의를 했더니 학교는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유권 해석을 해 줬어요. 그러면 그냥 입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이 있으나 그 원칙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의 상황 실정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시도별 특수성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에서 그냥 단일 결정을 짓는 것보다는 각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지 한번 물어보고 거기서 추천해 주는 방식을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가 사게 되는 태블릿 PC는 일반 물품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 이상이라서 2 단계 입찰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간 경제제품 요거는 이제 그 전자칠판, 대형 전자칠판에 해당됩니다. TV형 전자칠판 요런 것들은 1억 원 이상이면 해야 되는 거라고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게 있죠. 2 단계 입찰을 하는데 물건을 그럼 5개 이상 고르는데 뭘 어떻게 고르면 좋나? 이런 이제 질문도 나옵니다.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선생님 그냥 저는 별로 고민 안 해요. 그냥 에누리닷컴 또는 이제 다나와닷컴 이런 거 있죠. 다나와 사이트,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목을 검색해 보시면 지금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제 컴퓨터 앞에 계시니까 모니터 보통 2개잖아요, 요즘. 그래서 옆에 모니터에 그냥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이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 또는 엔누리를 검색하시고 물품 항목에 들어가서 뭐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들어가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물건을 선택하면 되죠. 선택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는 일반 입찰입니다. 이건 2인 이상 일반 견적을 보고 입찰 보는 건데 이게 그냥 흔한 입찰이에요. 흔한 입찰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이 사업 이외에도 학교에서 많은 정보와 기기를 구매하는 일들을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선생님? 예, 이전에 정보부장님이시거나 아마 그런 분들, 예, 뭐 정보 뭐 수석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모이신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입찰은 선생님 우리가 제품을 선정하지 않죠. 제품을 선정하지 않고 그 제품의 사양을 입찰에 올립니다. 제품의 사양을 입찰에 올리고 그 사양의 제품 사양이 만족하는 회사의 제품이 오기 때문에 사실 어떤 제품이 내한테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입찰의 조건, 그 제품의 사양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특정 제품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죠. 모으고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데 한일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특정 요소를 집어넣으면 상대방 업체나 이런 데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격 비교 사이트 이런 데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은 기계가 사실은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 뭐 10.4인치 와이파이 64기가다. 그럼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요렇게 전부 다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양이? 요 사양 나오는 요런 사양들을 기준으로 입찰서에 올리면 되는데 너무 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한 두세 제품 정도 골라 가지고 유사하게 이거 아니면 1 위가 아니면 2 위라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제품 사양을 올리면 원하는 물건을 이제 입찰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건 이제 단 일반 입찰로 진행됐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여기서 좀 웃긴 건 뭐냐면 그 2년 전에는 불가능했는데 작년부터 가능해진 게 아이패드의 일반 입찰입니다. 과거에는 2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패드를 이렇게 입찰 항목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안드로이드랑 자꾸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이패드가 가격이 비싸니까 아이패드가 오지 않는 그런 현상이 됐는데 작년부터 이게 시스템이 좀 바뀌어 가지고 단일 제품이죠. 애플은 단일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패드 원하는 사양만 집어넣으면 그 아이패드가 온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기기를 살 때 훨씬 더 좀 편해진 거 고런 것들은 지금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제가 알고 들었습니다. 그런 형태고요. 일반 구입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냥 조달청에서 물건 찍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어떤 방식으로도 아마 어떤 시도교육청에서도 뭐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서 그냥 집어서 개수만큼 8천만 원치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당 사항은 없는 그런 형태의 구입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기기 관리 방법 들어가는데 선생님 이제 지금 크게 우리가 4가지 파트 중에 2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도 벌써 한 반 정도 지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단말기와 저는 이제 4번째 테마에서는 단말기 보관함, 그리고 단말기 액세서리,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요런 형태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안드로이드 OS, 크롬 OS 요 2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구글 계정이 일단 강제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크롬 OS를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단말기 관리를 위해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학교가. 아까 말
대구처럼 시도에서 관리해 주든지 아니면 단위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이패드 OS인 경우 지금 반 정도의 학교가 해당됩니다마는 아이패드 OS는 애플 계정을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애플 계정을 하나로 만들어서 쓰시는 분도 많아요.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정을 하나로 만들어서 쓰면 스토어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대신에 그 기기에 특화된 장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개별 기기처럼 쓰기 어려워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건 아이패드 OS를 갖고 있는 학교는 다른 기능보다도 사실 그 아이메시지, 페이스타임을 써야 정말 이 기기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려면 개별 애플 계정을 기기마다 만들어 주는 게 아주 좋아요. 저는 그렇게 씁니다. 스토어 계정은 학교 계정으로 하나 만들어서 애플에 이제 기본 세팅할 때 사용하고요. 기본 세팅이 끝난 아이패드는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서 개별 아이디를 아이메시지랑 페이스타임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기계를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때는 학교 계정으로 이제 유료 앱 같은 것도 좀 유용하게 좀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로 통신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화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때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OS의 가장 큰 장점이 애플의 페이스타임을 이용해서 화상 수업이 가능해요. 우리가 줌이나 이런 걸 전혀 쓰지 않아도. 예, 그런 장점도 있어서 좋고요. 요 뒤에 적어 놓은 아이튠즈는 이제 지금 애플 계정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요걸 가장 많이 쓰시죠. 근데 뒤에 디어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디어몹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유료긴 한데 요거는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정말 썼으면 좋겠는 거예요. 특히나 선생님들 지금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사신 분들은 8천만 원을 전부 다 기기 사는데 안 썼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7,500 이상 뭐 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돈이 좀 몇백이 남았어요. 그 돈으로 디어몹 계정을 사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관리하기 쉬워요. 제가 나중에 인터페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패드가 많고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강하게 언급드리면 디어몹이라고 하는 디어몹이라고 하는 요것들을 필요하고요. 쌤, 패드는 지금 이제 많은 학교들이 패드가 이미 온 상태라고 제가 알아요. 그쵸? 온 상태이기 때문에 세팅을 다 마치셨습니까? 세팅을 다 마쳐서 지금 이제 지금 이니초 선생님 세팅 마쳤고요. 세팅을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을 거고 이미 사용하는데 뭐 표시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세팅을 마치고 이렇게 이제 사용할 때 그 백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예, 기기는 백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좀 오해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 백업을 수시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백업을 수시로 할 필요는 저는 없었습니다. 몇 년을 제가 이렇게 기기를 써보면서 제가 언제부터 지금까지 기기를 학생 개인별 1인 1기기로 활용하고 있냐면 선생님 제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1인 1기기를 쓰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하나예요.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쓰면서 제가 느끼는 건 백업을 언제만 하면 되냐면 제일 처음에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한 대만 백업하시면 돼요. 그 한 대만 백업해서 복사해서 같은 기계를 만들어서 나누어 준 이후로는 개별 기기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모아서 백업하는 행동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를 운영하지만 실제로 선생님 디지털 교과서도 사용하고 각종 이제 웹 브라우저라든지 어플리케이션 쓰잖아요. 그 사진도 찍고 뭔가 동영상도 만들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쓰면 그 아이들의 개별 작품들이 다 담아 있어야지. 이걸 중간에 모아가지고 한번 고장난 기계들이 많다, 관리를 잘못한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일괄 작업을 자꾸 하시면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사할 때만 백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백업을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OS 백업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제일 첫 번째 기계 하나를 온전하게 세팅한 다음에 안드로이드는 백업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계정 및 백업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계정 관리가 있고 여기 몇 개가 나옵니다.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 제품이 아닌 모든 기계에는 구글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지금 선생님들이 사는 모든 기계에는 스마트 스위치라는 옵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업을 하는데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는 거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추천해 드리는 건 스마트 스위치예요.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삼성 클라우드는 데이터 백업을 누르면
요렇게 세팅되고 삼성 클라우드는 15기가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기본 세팅된 거는 클라우드에 바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요렇게 한 대를 세팅하고 두 번째부터 복사 이제 복원해서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삼성 클라우드를 삼성 기계가 아니다 또는 삼성 기계지만 삼성 클라우드 백업을 하기 싫다 이런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 백업을 하시면 됩니다. 필수적으로 아까 구글 워크스페이스 있으면 좋겠다니까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드라이브 연결을 시켜 놓으면 용량 무제한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무제한 용량은 필요가 없지만 무제한이라는 장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 백업 눌러 가지고 내가 최초에 세팅해 놓은 한 대의 기계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 이 기계를 문제 생길 때 그 한 대씩만 계속 관리하면 되니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추천해 드리는 게 스마트 스위치입니다. 스마트 스위치는 내가 누르면 바로 뭔가 작동이 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스위치 앱을 깔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앱이 자동으로 깔립니다. 깔리고 난 다음에 여기 기기 데이터 내보내기, 데이터 받기. 그래서 외장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업된 데이터를 내가 갖고 다닐 수가 있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꼽았다가 뺐다가 하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선생님 제 화면 잘 보이세요? 제 이야기 잘 들리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뭔가 잠깐 조금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 가지고. 자 그럼 아이패드 OS는 선생님 아이튠즈로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요거 이제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이튠즈 요거는 인터페이스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조그만 버튼 연결하고 나면 누르면 요 패드를 누르고 나면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들어가서 관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셔야 될 게 백업에 이 컴퓨터를 세팅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 백업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클라우드 공간을 무료로 5기가밖에 안 줘요. 그 5기가 이상 쓰려면 돈을 내야 되니까 5기가만으로 아이패드를 백업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애플은 앱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앱들이 고용량의 앱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백업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컴퓨터 한 대를 잡아 가지고 백업하시면 좋겠고 로컬 백업 암호화가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에 체크하실 때 이거는 계정 암호하고 상관없이 백업 암호기 때문에 아무 때나 숫자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억을 못 하시면 나중에 좀 피곤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로컬 백업 암호를 체크 실제로 하시고 지금 백업을 누르시면 됩니다. 세팅한 아이패드를. 예, 그리고 아이패드를 아이튠즈 연결할 때 꼭 신경 써야 될 게 수동으로 음악 비디오 관리를 체크해 주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체크하시면 불편함만 따를 겁니다. 개인의 아이폰을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쓰시든지 모르겠지만 학교 기기를 관리할 때는 요 맨 마지막 거 빼고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아이패드 학교가 많아서요. 이 컴퓨터에 백업하시고 로컬 백업 아마 체크하시고 그러면 암호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백업이 되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수동으로 관리한 다음에 동기화 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백업 누르고. 이게 아이튠즈로 관리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수동으로 비디오 관리를 누르면 앱도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앱 데이터도 다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악 같은 것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제 뭐 동요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동요를 편집한다든지 아니 음원을 갖다 집어넣는데 대신에 이제 뭐 저작권이 있는 그런 음원을 넣으면 안 되겠지만 프리한 그런 음원들을 넣어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사용하실 때 가장 유리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아까 처음 들으신 분들이 가장 많다고 말씀하셨던 디얼몹이에요. 디얼몹은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제가 사용한 지가 지금 한 3 년째 돼 가고 있나? 그 이전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너무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사용하게 됐는데 인터페이스가 이렇습니다 선생님.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아까 학교에 돈 남으면 이거를 사셔야 돼요. 이걸 사셔 가지고 유료로 사셔서 편하게 쓰시면 정말 좋습니다. 연결하면 요렇게 아이패드 이름이 바로 뜹니다. 그리고 백업 어떻게 하면 백업 누르면 됩니다 그냥. 그냥 백업이 됩니다. 선생님 아이튠즈는 계정 관리를 해야 되죠. 아이튠즈는 애플 계정을 넣어야 뭔가를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연결하면 그냥 연결 바로 되고요. 사진, 음악 뭐 이런 거 다 자동으로 됩니다. 보시면 사진 누르면 아이패드 연결하고 사진 누르면 사진 바로 보입니다 그냥. 아이패드랑 똑같이 보입니다. 여기서 뭐 그냥 폴더 움직이듯이 움직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도 그냥 폴더에서 윈도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냥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예. 동영상 마찬가지입니다. 예. 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백업 만들고 계정하고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예. 그리고 파일 뭐 애플리케이션 관리도 다 되고요. 그래서 디얼몹은 혹시 선생님 요거 한번 메모해 놓으셨다가 검색해 보시면 바로 창이 뜹니다. 그 인터넷 뭐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디어몬만 치면 그 정보가 뜨고 사이트 연결되거든요. 외국계 회사라서 이제 결제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건 행정실하고 협의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단말기 보관함이에요. 선생님 보관함 다 사셨죠? 제가 보관함의 사진을 선생님 몇 장 안 들고 왔어요. 보관함의 사진을 요거랑 요게 끝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말기 보관함은 두 종류 중에 고민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볼 때 요거 두 개만 고민하면 된다고 봅니다. 라인을 앞에서 꽂을 수 있는 거예요. USB 포트가 앞에 나와 있는 거. 요 구형입니다. 이 선을 통해서 저 뒤에 USB 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 단말기 보관함을 사실 때 작년부터 나온 모델에 이런 모델이 많아요. 앞에 USB 단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선을 요렇게 둘둘 말아 가지고 이렇게 해 놨죠. 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뒷수습하기 가장 좋습니다. 무조건 단말기 보관함을 구입하실 때는 앞에 USB 포트가 있는 걸 사시면 돼요. 이거 옛날 거 요거 사시면 안 됩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이거 사면 정말 피곤해져요. 그래서 앞에 거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겁니다. 키 방식이 두 종류가 있죠. 전자키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키가 있습니다. 선생님 어느 거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이 뒤에 걸 추천합니다. 전자키 장점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배터리 닳으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삑삑거리기도 하고 애들이 자꾸 눌러보기도 하고. 그래서 무조건 저는 그냥 이런 아날로그형 열쇠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선생님의 호불호가 있는 거고요. 아까 앞부분에 나온 건 무조건 앞에 거 사셔야 되고. 그게 후회 안 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열쇠가 좋습니다. 열쇠가 좋고요. 잃어버려도 맞추는 것도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기기 복제가 가능한 단말기 보관함이 있어요. 특히 안드로이드 패드 같은 경우는 1번 슬롯에 패드를 하나 집어넣고 나면 나머지 패드를 자동으로 복제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이 어떻겠어요? 이 복제 기능이 들어간 만큼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 단말기 보관함이 100만 원대, 200만 원 초반대라면 얘는 일단 거기보다 100만 원 이상이 더 비싸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기 백업은 자주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굳이 사야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기기 복제 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 단말기 보관함을 갖고 있는 학교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어떤 누구도 그 복제 기능을 사용해서 복제하는 선생님을 거의 본 적은 없어요. 예, 잘 쓰고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쌤들이 그런 기능을 차라리 보는 것보다 각자 세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기는 돈이 있다면 사는 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돈이 없는데 굳이 차라리 보관함을 한 대 더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패드는 요렇게 이제 기기 복제가 쉽고요. 뭐 요런 것들이 있다. 요런 내용들입니다. 윈도우 쓰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윈도우는 사실 선생님 하드 카피하는 그런 이제 기기의 그래들이 있죠. 하드 디스크를 집어넣고 하나 더 집어넣으면 똑같이 만들어 주는 이제 고런 것들을 이용해서 복제를 해도 상관없는데 뭐 윈도우 OS를 사는 학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단말기 액세서리 보면 키보드, 터치펜, 스피커, 거치대 이렇게 있어요. 자, 선생님 이제 학교에서 사야 되는 거 키보드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패드인 경우에는 많이 사시죠. 제가 정말 많은 키보드를 삽니다. 이제 저는 이제 뭐 적축, 뭐 갈축, 뭐 청축 이런 것도 써보고 막 키보드를 막 정말 키보드 매니아라서 사는데 사본 것 중에 얘를 제일 추천드려요. 로지텍의 K480이라고 하는 키보드인데 키감이라든지 무게도 묵직해서 이렇게 문제도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전지를 넣는 방식이 사실은 USB 충전보다 훨씬 더 오래 쓰기 때문에 1년 넘게 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추천해 드립니다. 다양한 기계들도 연결시킬 수 있어서 블루투스 키보드는 페어링을 몇 대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으로 요렇게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터치펜은 애플 기계 쓰시는 분들 아이패드 터치펜이 많이 비쌉니다. 최소 12만 원에서 15, 16만 원까지 가죠.
그래서 터치펜을 엄두를 못 내는 경우가 있는데 요 터치펜은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뱀부에서 나온 터치펜인데 요건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다 쓰는 거예요, 충전해서. 그래서 다 쓸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이미지를 올린 거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도 안드로이드에 최적화된 터치펜들이 사실 5만 원, 6만 원 정도 삽니다. 예, 그래서 그거 사시든지 일반 터치펜 쓰시면 되고요. 얘도 3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 선생님 그 검색창에 짜플 펜슬이라고 치시면 짜플 펜슬이라고 치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와요. 모락 MORAC 모락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거 사시면 2만 원대 후반에 살 수 있는데 정품 애플 펜슬과 압력을 느끼는 것만 다르지 똑같은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반 애들 이제 다른 연구비를 통해서 사줬거든요. 사줬는데 정말 활용도가 한 10만 원 이상의 가치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 후반대, 2만 좀 싸게 사면 2만 원 정도에도 살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검색창에 애플 쓰시는 분들은 짜플 펜슬, 좀 웃긴 단어긴 하지만 그 검색하셔서 평이 좋은 것들을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제가 사본 것 중에는 모락이라는 회사께 좋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MORAC. 예, 그걸 추천해드리고 우리가 선생님 우리가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이 정품 애플 펜슬은 페어링이 되죠. 기계당 1대1로. 근데 짜플 펜슬들은 페어링이 안 돼요. 그냥 아무 때나 써도 돼요. 그래서 기계 대수만큼 사실 필요 없어요. 한반 분량만 사시고 펜슬이 필요할 때 펜슬에 번호만 붙여가지고 돌려 쓰시면 됩니다. 대신 지금 코로나 시기니까 그 알코올 소독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별 문제 없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피커예요, 선생님. 돈이 좀 남죠? 스피커인데 제가 로봇을 올려놨죠? 이게 가성비 최강입니다. 99,000원입니다. 인터넷도 99,000원이고 조달청도 99,000원이에요. 가능하면 조달청에 사세요. 서류가 필요 없으니까. 이름이 싱고입니다. 싱고. 한글로 쌍시옷의 싱고. 예, 영어로는 XINGO. 싱고예요. 99,000원인데 블루투스 스피커예요. 소리가 날 때마다 움직입니다. 춤을 춥니다. 음악을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틀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춰요. 관련 영상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사놓으면 선생님 교실에 하나의 스피커를 사놨는데 출력도 5W예요. 교실에서 충분히 들을 수 있어요. 아이들 불편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 이거 틀어놓으면 교실의 분위기가 삽니다. 그래서 요거 사는 거 추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거치대 하나는 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놓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거치대까지 요 정도 4개의 제품은 어떤 기계를 쓰든지 좀 사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플리케이션은 이렇습니다. 구글 관련 어플리케이션 다 설치해야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설문 뭐 이런 거 있죠. 문서 뭐 이런 뭐 엑셀 같은 이런 것들 전부 다 설치하시고요. MS 관련 어플리케이션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꼭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많은 시도에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오피스 365를 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계정을 이용해서 팀즈를 쓰시면 구글 클래스룸보다는 좀 못해도 유사한 기능을 다 쓸 수 있고 특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개는 어떤 기계를 쓰시든지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의 기기는 애플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무조건 설치해야 됩니다. 특히 예를 들면 게러지 밴드 이런 거. 예, 그런 것들 꼭 설치해야 아주 잘 쓸 수가 있고요. 디지털 교과서 등 각종 교육용 어플리케이션들은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많이 해서 주면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선생님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 무선통신망 이제 인프라 선생님, 보전 방안 예 선생님 아까 그 제품 소개 지금 잘 예 안 들립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제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예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들리십니까? 선생님 안 되면 채팅 써주실래요? 채팅으로 쳤습니다. 선생님 소리가 전혀 안 들려서 채팅을 좀 채팅 쓰시는 동안 일단 제가 진행할게요. 선생님 무선 통신망은요 교사 연수 학생 교육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무선 통신망은 많은 전국의 많은 학교들이 그 와이파이 존이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선생님, 많은 선생님들께서 쓰신 내용이
들립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학교 와이파이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많이 뭐 "잘 안 돼요. 튕겨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우리가 유무선 공유기도 쓸 수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 학내망 교사망과 학생망을 분리 안 해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요 돈 갖고 전 학교 전 교실에 설치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설치가 되는 기기를 부여받는 그 교실에는 예, 유무선 공유기를 예비용이라도 세팅을 하나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추천해드리는 유무선 공유기는 IP타임에 보시면 한 15만 원 이상 되는 거, 예, 굵직한 형태. 아, 제가 정말 추천해드리는 한 20만 원대의 안테나 8개짜리를 정말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돈이 좀 많이 들면 10만 원, 10만 원 중반대쯤의 제품을 쓰시면 20대 정도가 달라붙어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내망을 주로 쓰는데 인터넷이 끊어져서 뭐가 안 된다는 아이가 발생할 때는 유기적으로 좀 융통성 있게 그 무유무선 공유기도 쓸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선생님 아까 텍스트 쓰셨습니까? 제가 예. 선생님 아까 예, 좀 질문 오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교사 연수 부분입니다. 선생님, 요 구글 사이트, 특히나 오늘 지금 우리 말고 두 군데 방에서 연수를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 구글 사이트를 가장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사이트 활용 연수를 교사 선생님들에게 꼭 해야 될 것 같고, 포토샵 연수 지난번에 받고 사람들 멘붕된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이런 걸로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제가 들어도 그 연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불편하고 무섭게 다가가지 말고 미리 캔버스 정도 가벼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꾸 어려운 거 주면 다들 불편해하고 안 하고 싶어 하니까. 그다음에 모바일 앱을 이용한 동영상 편집으로 가야 돼요. 이제 뭐 프리미어라든지 뭐 소니 베가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벼운 걸로 편집하면 되는 거고 꼭 해야 되는 게 저작권. 요 연수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저작권을 지키든 안 지키든을 떠나서 학교 차원에서 저작권 연수는 한번 언급해 줘야 되고요. 어, 화면을 미러링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가장 좋은 겁니다. 안드로이드를 연결할 때는 선생님 미로이드예요. MIRROID. 미로이드 인터넷 검색하시면 공짜입니다. 요거 쓰실 수가 있고요. 안드로이드 패드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내가 마우스로 아예 폰 패드를 다 움직일 수 있고 기기마다 설정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USB로 연결해서 미러링 쓰실 수 있고요. 우리 TV에 바로 미러링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 원격 수업을 할 때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보여주려면 PC에 보여야 되잖아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PC에 나오는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와이파이도 연결됩니다. 같은 와이파이라면 공유기를 달았을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미로이드는 안드로이드 기계에 있는 학교는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잘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학교 이름 기억하기 좋잖아요. 해운대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전화하시면 돼요. 해운대 잊지 마세요. 예. 바닷가는 위험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입니다. OK, 5K 플레이어. 예, 5K 플레이어 가장 좋은 화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에러가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 추천은 안 드리고요. 추천드리는 건 론리 스크린입니다. 아이패드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패드는 론리 스크린 무료 앱입니다. 돈 주고 고해상도로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돈 안 줘도 충분히 좋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론리 스크린 다운받아가지고 무료로 사용하시면 가끔씩 확인창이 뜨는데 그것만 눌러주시면 미러링을 완벽하게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한번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 교육은 단말기 사용 수칙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건 학교마다 상황이 다를 거예요. 특히 초등학생은 사실은 이런 수칙이 없어도 어지간하면 잘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이 기계를 갖고 정말 창의적인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으시려면 어떤 거는 쓰면 안 되고 어플리케이션을 깔 때는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근데 아이들이 이런 거 지킵니까? 특히 고등학생들 안 지킵니다. 정말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건 학교 교칙에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적발됐을 때는 뭐 감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지키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규칙을 만드는 게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칙 속에 특히 우리가 실시간 화상 수업 같은 거 할 때 줌으로 수업할 때 카메라 마이크 다 끄고 앉아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학교 교칙에다가 예 뭐 이렇게 단서 조건을 만들면 다 잘 따라옵니다. 고런 형태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특히 아이패드 갖고 계신 분들은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활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시면 아이들이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안드로이드도 점점 좋은 앱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좀 안타까운 건 이제 크롬북이죠. 예 크롬북 시장은 쪼끔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크롬북은 구글을 중심으로 쓰는 학교가 산 거니까 구글을 중심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정보통신윤리교 저작권 관련 교육 꼭 필요하고요. 학부모는 단말기를 주니까 "아 다 배려 놨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쵸? "아 우리 애한테 기계 줘 가지고 애가 이상해졌다."든지 이런 이야기 안 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그러한 학부모 교육 자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손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학교가 지침을 만들고 학부모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변상을 하든 수리를 하든 뭐 이런 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산출물 이런 것들 학생들의 산출물을 수시로 제공하면 3 번을 자주 하게 되면 1 번이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예 고런 형태들 저희가 볼 수 있었고요. 여기까지 오늘 제가 이야기는 다 마쳤는데 시간이 딱 51 분이 됐습니다. 자 선생님 질의 아까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거치대 이름요. 선생님 거치대는 제가 그냥 예쁜 거 아까 찍은 거예요 아까. 아까 키보드, 터치펜 그다음에 그 스피커는 추천해 드리는 걸 한 거고요. 추천해 드리는 한 거고 거치대는 그냥 하나 올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정말 원하는 거치대가 저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정말 원하는 거치대는 선생님들이 그냥 서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길쭉하게 된 거 있죠. 고런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책상 위에는 사실은 거치대가 별 필요는 없어요. 이걸 실물화상기로 쓰고 싶을 때도 긴 거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탠드형 긴 거 바닥에 놓을 수 있는 스탠드형으로 사시면 뭐든지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돈이 좀 많다면 학교 여윳돈이 많다면 좀 고급스러운 삼각대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예 우리가 카메라 찍을 때 쓰는 삼각대 있잖아요. 허름한 거 막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10,000원, 20,000 원짜리 말고 그냥 돈을 한 100,000원 정도 준다 생각을 하고 좀 더 줄 수도 있지만 좀 고급형 삼각대를 사시고 위에 패드를 끼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거치 프레임을 사시는 걸 가장 추천해 드리는데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인 스탠드형 세워서 쓰는 거치대는 50,000 원에서 한 60,000원 정도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책상 위에 놓는 거랑 바닥에 놓는 거랑 사실 가격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고거는 디자인 보고 쌤들이 원하시는 거 사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제 밑에 다 튼튼해 가지고 잘 나옵니다. 또,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요. 선생님 제가 파랗게 하니까 노안이와가 잘 안 보여 가지고. 들립니까 혹시? 애플 클래스룸이 뭐죠, 선생님? 애플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룸 같은 기능이죠. 안 좋습니다. 쓰지 마세요. 예, 애플에서 몇 년 전에 시도했다가 지금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애플의 클래스룸 쓰시지 마시고 애플은 차라리 아까 우리가 애플의 기계는 어 다들 앱들이 있죠. 구글의 앱도 다 있잖아요. MS 앱도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애플에서는 뭘 꼭 쓰셔야 되냐면 아이메시지랑 페이스타임을 쓸 수 있도록 개별 계정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고 그게 완성이 되면 사실은 뭐 아무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어. 아 예예예. 아. 지금 제가 선생님들 소리를 못 듣는 거에 대해서 하시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어떤 것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님께서 이제 컨트롤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고도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소리가 안 들리는 상황입니다. 다른 거 없으실까요? 아까 어제 연수했던 선생님 뭐 수업에서 특정 A 모델을 사고 싶은데 기계를 우리는 다 샀으니까 별 의미는 없지만 안 샀는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러는데 원칙적으로 특정 모델을 집어서 사는 거는 어떤 방식이든 불가능합니다. 마스에서도 불가능한 거고 예 그다음에 일반 입찰에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아이패드는 단일 품종인데 작년부터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패드를 살 때는 가능한 거고요.
안드로이드는 특정 회사를 찍는 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등 아니면 2등 정도로 생각해서 아까 사양을 잘 생각한 다음에 이게 아니면 이거라도 되겠다 싶은 걸 찍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양을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저만 엄청 떠드는 것 같아요. 그 이전 강사님들께서는 질의응답을 많이 받았다는데 전 저 혼자 계속 떠들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5 분이 지났는데 선생님 어 이거 나가셔도 되는 거 맞죠? 예. 오늘 이제 일단 핵심 연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사후 관리, 단말기 사후 관리 고장 수리 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인 삼성은 삼성 서비스 기간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 수의 계약으로 물건 살 경우에는 서비스 업체가 와서 유지할 수도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거는 아까 뭐 연수중에는 없었지만 이건 참고로 이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 학교 유지보수 업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 거기에 차라리 조건을 좀 더 달고 돈을 좀 더 주면서 학교에 있는 단말기도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업체를 내년에 찾으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럼 그 업체들이 기계가 많으니까 되게 난색을 표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면 안 그러면 안 할 거예요 하면 또 자기들이 또 이제 하려고 적극적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좀 못된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그 선생님들께 책임지지 않으려면 유지보수 업체를 활성화해야 되고 또 하나 여기 계신 분들이 정보부장님이라는 조건 하에 단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기 관리는 고장 날 때마다 정보부로 연락하라고 하지 말고 학급에서 책임지는 단위로 가야 돼요. 유지보수 업체랑 연결이 돼도 학급에서 유지보수 업체랑 연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계를 교실에 준 이상, 기계를 내가 다 들고 있으면서 나에게 매일 와서 빌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실에 보관함하고 통째로 넣어준 이상 그 선생님이 책임지고 관리하시도록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주객이 전도됩니다. 학습 지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실에 준 단말기는 교실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분명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른 거 혹시 제가 드리는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운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전화번호는 051-746-0045 그렇게 전화하시면 다른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아는 만큼 다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전반적으로 가장 기계를 두루두루 많이 써봐서 어떻게든지 도움이 돼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